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.24% 상승 마감, 그리고 코스닥은 0.82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그 순매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관망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. 오늘은 업종별 수급을 들여다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들여다보도록 합시다. 일단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1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. 이렇게 동결을 한 거는 지금 내수 쪽 이쪽을 생각해 보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, 또 부동산 쪽은 지금 오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. 대출도 늘어나고 있고,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대출 규제를 갖다가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. 그래서 지금은 좀 동결해 놨고 지켜보는 게 안 좋겠나,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결국 우리도 이렇게 따라 내리게 되겠죠. 또 그리고 7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뭐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었고, 투자자들은 장기적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, 또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이 소형주, 중형주 쪽이 금리 인하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괜찮다. 또 그리고 미국 경제 활동을 볼 때 확실히 경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다. 또 고용은 이것도 약간 둔화되고 있다. 또 인플레이션은 약간 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, 어쨌든 그 미국이 좀 잘 되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, 지금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쪽이 좀 받쳐줘야 된다,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 돈이 이제 달러가 전 세계 다른 나라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이 좀 괜찮아지겠죠. 그러니까 다른 국가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준비가,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,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조만간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업종별로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런 업종, 서비스업부터 시작했어요. 이런 것들은 기관하고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요. 요거는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.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저런 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.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은 8개가 있습니다. 들여다보면은 일단 KT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나왔죠. 일단은 세력은요, 이때부터 들어왔다 보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. 안 나가고 있는 건데, 우리가 순환 매매를 생각했을 때는 이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. 정리하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신규 접근은 좀 곤란하죠.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한때 이렇게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. 안 됐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내려앉았거든요. 그래서 만약 여기 다시 브레이크가,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한 번 더 걸려주고, 그러면 세력들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, 다시 조정되어서 들어갈 때 그때쯤 우리가 총을 쏘겠다, 이런 생각하고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.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한참 더 지켜봐야 되겠죠.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동안 계속 이렇게 떨어졌거든요. 최근에 이렇게 또 이렇게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앞서 본 네이버 비슷하게 브레이크 한 번 더 걸려주고, 그럼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주가가 조정이 될 때 총을 방수하겠다, 그렇게 생각하고서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. 삼성증권은 이거는 안됩니다. 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앞서 본 KT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세력들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았습니다. 지금 이렇게 또 볼 때 최근에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순환매매 관점에서는 이미 정리를 끝냈어야 됩니다. 그 의약품주 중에서도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동안 하락하다가 이제 쑥 돌아서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
또 앞서 본 것처럼 중소형주들이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의약품주 내에서 좀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돌아서는 거, 그런 거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.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지금 계속 뭐 추락을 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한번 뭐 움직여 보려고 하다가 다시 지하철 파고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. 이렇게 되면은 또 빨간색이 많죠. 뭐 앞서 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또 브레이크 한번 걸려줘야 되고, 그럼 세력들이 들어온 거 확인하고 절대 총을 한번 쏴보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.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늘 매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브레이크 걸어 먹었고요. 그러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있었죠. 그리고 또 한 며칠 세력이 다시 들어오는데 뭐 오늘 총 쏴도 되고 그 중간에 어디쯤 아무 때나 쏴도 됩니다. 이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.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멀리 보면 오래 떨어졌기 때문에 돌아선다 이 말이죠. 요거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여튼 그동안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.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유는 뭐 워낙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.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또 그러면 돈의 흐름이 바뀌고 또 시장의 유동성이 좀 늘어나고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다소 좀 느슨한 상황이 되겠죠. 그때 되면은 우리가 코스닥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아직은 좀 더 코스닥은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